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배추. 아파트. 브루노 배추 배종찬입니다. 예. 팔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네? 팔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제하시고요. 좋았습니다. 오늘 네, 새로운 고맙습니다. 시도.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브루노 마스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네, 장단을 맞추겠다는 얘기죠. 네. 네. 아,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한 네. 이 오프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많이 핫하십니다. 아, 인정하시 수줍은 인정. 네. 예. 함께 서 핫하신 변호사님 그거죠. 아팠어. 아팠어. 네. 장윤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지난 20일 있었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보수 유튜버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던 건데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도 서정욱 TV의 운영자이시기도 한데 이 한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유튜브 채널이 있긴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거의 지지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총선 때 문자 읽고 씹은 사건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비판 유튜버들이 생기고요. 한판 승부 때문이네요. 읽고 씹은. 그다음에 예. 최근에 그 세 가지 요구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아주 비판이 강해지고 있어요. 아. 대표적인 게 그 100만 넘는 거 보면 신의 한수. 구독자가 예. 그다음에 고성국. 그다음에 그 따따붙다 있잖아요. 배성희 변호사. 예. 그다음에 이봉규 예. 90만 예. 이런 데 대형 유튜버들 하고요. 예. 여러 사람이 그 엄청나게 비판 하루 종일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수요일마다 아. 그 집회를 합니다. 당 앞에서. 아. 그것도 이게 큰일이에요. 예. 지금 상당히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일정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 배신자다 또는 이게 외모 가지고 계속 막 주장하는 아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예요. 서정욱 TV는 저는 통합의 통합의 내용을 하고 계시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러한 한 대표의 발언 취지는 이제 나와 당을 공격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 라인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게 뭡니까? 대통령실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인데 서 변호사님. 뭐 옛날에 그 정강훈 목사 자유통일당에서 좀 이게 유튜버들 한 5명씩 모아서 계속 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되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대통령실은 김건희 이것도 벌써 황당하잖아요. 모든 게 김건희잖아요. 아니 유튜버들은 자생적으로 옛날부터 비판하던 분들이고요. 어디 태극기 예. 애국 세력들에서 광화문에 예. 이분들이 무슨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계 있습니까? 황당무계한 주장이죠. 같은 입장이시군요. 대통령실과. 아니 이게 팩트예요. 김건희 여사와 아무 관계 없이 옛날부터 비판했었어요. 자, 배 소장님은? 글쎄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분명하겠죠.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지만 친윤과 친한계 그러니까 친윤석열 대통령계 대 친한동훈 대표계가 분열이 돼 있고 예. 유튜브도 그렇게 돼 있고 말 그대로 지금 그것이 현재 집권 세력의 현 주소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11월에 다가오면은 민주당이 떠안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11월 2일부터는 또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치 땅 짚고 헤엄치는 모양새처럼 비칠 수도 있는 것은 집권 세력이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말 그대로 총선 또 총선 이후 전당대회 과정 지금 현재까지 그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유튜브도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돼 있고 투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동훈 대표와 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또 그렇게 또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청층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보면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구구 유튜버들이 또 초청되기도 했었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정말 작정하고 한 얘기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길지 않은 시간 만났고 준비해야 온 거를 일단 의도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 인식에는 보수 유튜버들이 자생적으로 나를 정치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구나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대통령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근거가 완전히 없는 망상일 것인가?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은 거의 망상이라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예. 김대남 시민소통 비서관이 실제로 이렇게 육성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관제 시위 같은 걸 사실 사주한 그런 정황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맥락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이전에도 3당 합당을 했을 때도 YS계가 있었을 테고 예. 이른바 또 민정당계가 있었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구분이 되더라도 지지층까지 나눠지지는 않았거든요. 같은 성향의 지지층 내에서는 참 드문 경우입니다. 이번처럼 지지층 내에서 제가 그 숫자를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드린 게 어느 쪽이 많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은 지지층까지도 갈라져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유튜브나 또 방송이나 이런 영향도 다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역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도 막 욕을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과연 어떤 분들인가라는 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서정 변호사님 그 친윤 유튜버도 있지만 또 친한 유튜버도 있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신지호 예. 선배하고 이제 그 이현종 분이 하는 어벤져스 전략이 예.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친한들이 그쪽으로 좀 결집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도 있는데 예. 일반적인 평가는 지지율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유튜브 쪽은 아무래도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 정도가 이제 그 친한동훈 유튜버죠. 예, 우리 차 변호사님이 보수 유튜브의 세계를 다 해부를 해주셨습니다. 예,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통합을 하는 곳은 서정욱 TV다라는 본인의 판단까지 유일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친윤 중도 친윤. 알겠습니다. 중도면서 약간 자, 그럼 여기서 한동훈 대표를 잠깐 만나볼게요. 한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대통령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요즘 저와 우리 당을 공격하는 이 보수 유튜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누가 그 한 대표 욕을 한다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건 당체 모르겠습니다. 제 입으로 굳이 말씀드려야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왜 이러지?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글쎄요. 마이크 왜 이러지? 나 지금 말을 똑바로 해야지.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지금 SBS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여기는 CBS예요. 한 대표 정신 차리시게나. 아이고 밥 먹으러 가야겠네. 마이크 왜 이러는 거지? 예. 마이크 왜 이러는 거죠? 어유 세상에. 왜 이러는 거죠? PD가 이상한데요? 예. 마이크 왜 이러는 거죠? 변호사 되는데? 변호사는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이상한데요? 모양으로.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예, 현재 가장 또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 임명 논란인데, 자, 일단 친한계에서는 의총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이 말을 하기도 했고, 자, 우리 서 변호사님은 일단 이거 표결은 무슨 말도 안 된다, 박수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건데, 예, 지금 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중요하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저는 부당 결부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부당한 결부고요. 법에 특별관찰이 있다면 예, 당당하게 추천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 안 한 걸 비판했잖아요. 예. 이거 저는 대통령의 뜻이요. 추천하는 걸로 믿고 있어요. 특별감찰관 제가 추천이다. 방송마다 나가서 이게 추천해야 된다고 저는 우리 친한동훈 쪽이 주장하잖아요. 예. 이게 대통령의 진짜 뜻이 아니면 뭐가 신호가 와야 되잖아요. 이런 주장하지 말라든지. 예. 근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정말 이게 피드백이? 대통령이 받겠다 했잖아요. 서정 변호사님도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서 변호사도 이게 도저히 통제 불가하다.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추천 3명 해도 예, 민주당이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한 명은 추천할 거란 말이에요. 셋 중에 대통령이 또 임명하면 임명하고요. 거기다가 이걸 해야지 또 이제 특검법을 막을 때 명분도 되잖아요. 단합도 되고 여러모로 저는 하는 게 맞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예,
앞으로 이게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활동도 안 하잖아요. 예. 깨끗하신 분이잖아. 이거 한다 해서 이게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깨끗하다. 네, 그게 부담 중요한 가질 필요 겁니다. 없다.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예. 미래에도 발생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받으셔라. 예. 특별 감찰관 배 소장님. 역시 그 유일한 그 중간에서 통합적 발언을 해주셨네요. 서정호 변호사께서. 그러니까 지금 유난 갈등이 이른바 특별감찰관도 그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당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할 테고요. 예. 그래서 결국 표결을 한다는 건 분열일 겁니다. 왜 친윤이냐 친한을 강제 구분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표결을 예. 한다는 건. 그래서 이건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면 이제 명분이거든요. 앞서 예. 이제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특별감찰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마땅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가 비판했던 것도 그 명분을 기준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임명해야죠. 네. 장 변호사님.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표결로 가야 된다라고 친한계에서 이야기했다가 예. 아니다 우리는 표결 안 하는 거다. 공개 의총에서 하자. 그러니까 또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꼼수 부리고 있다. 예. 지금 이 법에 정해진 이 절차를 채택하는데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데 되겠습니까? 전 대통령실이 이걸 또 선뜻 받을 의사가 서 변호사님과는 다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 언론에서 특별감찰관 향후에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것조차 아마 저어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다. 누구를 불렀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정권의 누가 될 거라고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아니 특검도 아니고 특감에 대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특검은 되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저는 정치적 시계가 그냥 째깍째깍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김정영 최고위원이 이제 공개하고 이제 누가 하는지 반대하는지 알아야 된다 국민들이 이렇게 말을 하자 이철규 의원이 의원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의원이세요?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그야말로 이제 그 폭넓게 겨냥한 것 같아요. 한동훈 폭넓게. 대표까지. 아, 한동훈 대표도 의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웃으면서 원외. 한동훈 대표에 예, 원외 지도부. 중위 좀 해라 원내 예, 계십니까? 뭐 아마 이런 것 같은데 뭐 원래는 이게 그 저는 당 대표가 다 당무를 통화를 하거든요. 예. 따라서 너무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배제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친한계는 엄청 불쾌할 발언 아닙니까? 그 발언은. 그러니까요. 예, 배 소장님. 뭐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당 대표 앞에 뒤에 항상 덧붙여야 되는 건 총괄입니다. 그렇죠. 원내 원외 그것을 지금 왈가왈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뭐 시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또 지금 당이나 또 지지층들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습되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인 것이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대통령도 남아있는 2년 6개월의 임기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개혁을 위해서도 또 당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래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 변호사님 짧게. 금도를 넘고 있다. 이 정도면 진짜 싸우자는 거고요. 이 화합이나 우리는 합칠 안 해도 된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이 국면에서 명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 너무 당무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갈라치기, 편가르기 하는데 중심에 있다는 게 진짜 누가 될 겁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당내 중진들이 또 오랜만에 모여서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군요. 자 김기현 전 대표님 이분도 오늘 모임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예, 김기현이에요. 예. 제가 당 대표도 해보고 원내 대표도 해봤던 경영과 지혜가 있는 당 대표잖아요. 이런 건 먼저 선배인 저한테 물어봤는 게 그 선배에 대한 존중과 예우 아니겠어요? 예. 아 정말 후배들이 정말 어디서부터 정치를 배웠는지. 아 근데 이런 걸 놓고 싸우는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저기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비웃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사퇴하십시오. 울산 땅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사퇴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도 아닌데 사퇴할 지금 대표직도 없어요. 에? 얼른 들어가요. 아이고 머리 아팠냐. 아이 천하람 그 의원까지 있었으면 아주 그 기절할 뻔했어요. 아유 두야. 알겠습니다. 예. 질문이 뭐였어요? 예. 아무튼 뭐 이대로 들어가요. 당 상황을 어떻게 하면 아니 좋겠느냐. 한마디 하려고 울산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목동까지 얼마나 먼지 알아요. 예, KTX가 빠르니까요. 예, 조심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열받네. 아유. 예. 자, 일단 한동훈 내려갈게요. 대표 취임이 내일 100일이 되고 이제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도 강강약약 보수,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보수를 새로운 이제 어떠한 한동훈표 국민의힘, 한동훈표 보수의 새로운 어떤 트레이드 마커가 될 것 같아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강강약 발음이 어렵네. 진짜 제가 이게 그 한문을 좋아해요. 제 아버님이 유일한 유산이 옥편이었어요. 옥편. 영사들 안 내. 옥편을 옥편.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제가 명작 같은 걸 한문으로 보거든요. 방송할 때도 고전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최악입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베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원래 공자가 편찬한 얘기책의 억강부약 이게 나옵니다. 대동세상. 예. 억강. 예. 강한 걸 이렇게 누른 거 약자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 사이를 좁히는 하나된 국민이죠. 그렇죠. 이게 억강부약이단 말이에요. 아하. 똑같잖아요. 강한 사람들이 강하게 하고 약한 자는 좀 이게 부드럽게 약하게 하면 그래서 강자 약자를 거리를 좁힌다는 거 아니에요. 대동세상.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떻게 보수의 가치가 따뜻한 되는지. 따뜻한 보수. 그러니까 따뜻한 보수 그 흔해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억강부약 뜻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요? 저는 이거는 전혀 안 해봐. 이거 아마 해제 안 될 겁니다. 곧 아마 잊혀질 거예요. 내일 그래도 이제 이건 누가 이게 뭐 계속 쓰겠습니까? 어감도. 저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제 질문 자체가 직관적으로 어떤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저는 직관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다만 이제 강강약약이라는 것도 한동훈 대표도 어떤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이제 움직임이고 몸부림으로 봐야 되겠죠. 예.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용적인 겁니다. 뭐 강강약약이든 강강수월래든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구성하느냐. 지난번에 총선 때도 뭐 2조 심판을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도 2조 심판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을 내거는 것은 또 필요도 하고 좋은데 직관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얼마나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냐가 핵심일 겁니다. 예, 이제 강강약약 그 이후에 무엇을 성과로 낼 것이냐. 장 변호사님은. 네, 저는 억강부약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강강약약은 직관적으로 딱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거구나. 그리고 저는 그 기치는 뭐 네. 보수고 진보고 좋다.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회자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강약약.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떻게 보세요?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입장이요. 저는 상민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약을 좋아해요. 예, 이분도 내일 반드시 이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또 시청하시고 분명히 SNS에 올릴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대구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홍준표 시장님 나와주시죠. 내는 워칭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이재명 대표하고 샤오라고 뽑아놨더니 대통령하고 치받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야당에게는 한마디 토크 말도 걸지 않아요. 절부진 난동들이 정도 문제입니다. 레밍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화나고 앉아있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SNS에 삼성 간호라고 삼성 얘기하지 마세요. 삼성 하지 말라니까. 삼성 삼성이 졌잖아. 기아가 우승을 했어. 기아가 우승해가지고 율법 쳤잖아 지금. 그래서 집에 갔잖아 지금. 갈 겁니다. 삼성이 그래서 한국 부자옥 있는 수고했다. 참. 예, 어떻게 알겠습니다. 저 삼성 간호 사자성어 자체도 기분이 나빠. LG 간호 하면 얼마나 좋아. 삼성 간호가 뭡니까?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롯데 간호, 요미우리 간호 이런 거 얼마나 좋아. 한화가 삼성 간호 이거 한화 뭡니까? 팬들은 화가 나. 한화 간호 이런 거. 예. 자,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동산 민주당 간호 이런 거. 가만히 좀 계세요. 자, 민주당 지금 국정감사를 마치고 토요일에 이제 11월 2일부터 서울역 앞에서 국정농단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갖는다.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은 뭐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이다라는 것은
오늘 이제 분석을 할 때 직관과 내용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뭐 아파트는 직관도 좋고 내용도 좋죠. 근데 이제 이 직관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면 보통 이제 국가 지도자를 일컫는 어떤 용어일 텐데 예. 배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 상당히 자극적일 수 있어요. 예. 또 지지층들은 결집이 될 겁니다. 또 1,000만 명 서민운동. 근데 저는 오히려 뭐 이걸 뭐 민주당에서 하는 거야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겠죠. 근데 예. 저는 내용적으로 조언을 한다면 오히려 이럴 때 이 규탄대가 아니라 저는 민생 대토크, 민생 대국민 토크 자리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아하. 좋았을까. 아하.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서 아하. 또 금융투자소득세도 조금 지금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를 맞춰서 폐지하겠다. 아하. 용단을 내렸다. 예. 그 다음에 북한 파병에 대해서도 좀 정교하게 그게 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면 오히려 저는 더 중도층이 흡수될 것 같거든요. 그런 판단도 좀 저는 검토해 봄직하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이 굉장히 정치권에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여권에서는 재판 생중계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서 변호사님은 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범이다. 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범이다. 제가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무죄 나올 게 확실하면 국민들이 왜 무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중계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아마 반대할 걸로 보거든요. 예. 아마 판사가 결정하는데 양쪽 의견을 들어볼 거예요. 예. 저는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유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30초. 판사가 반대할 겁니다. 판사가? 재량인데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말 그대로 국가를 완전히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런 내심의 영역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해놓고 이거를 생중계로 망신까지 주겠다. 주진우 의원이 이런 주장 펼치시던데 대단히 정파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분을 만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1월이 잔인한 11월이 될지 이 11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재명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아파트. 요즘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열풍 아닙니까? 예. 우리 DJ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화 정책을 개성해서 민주당도 K 먹살리즘 문화예술 정책 하겠습니다. 아파트라니 마음입니다. 반값 아파트가 열풍이 됐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요? 그 아파트가 아닌가? 아무튼 지난주에 저희 형님이 정말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종생이 왜 안 왔나? 마음이 갔었죠. 마음은 갔었다고. 영혼이 하나도 없네. 네. 안 오길 잘했어. 육개장 모자랄 뻔했어. 알았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과 장유 변호사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